그대들이 화르륵 불타고 있을 금요일 밤에 찾아왔습니다. 어디에서 그렇게 불꽃처럼 금요일을 보내고 계실지 궁금하지만 일단 저는 인사부터 하겠습니다. 편하고 야한 저는 그대들의 여우입니다. 멈춰버린 나의 심장 전체는 점점 심하게 뛰어와. 금요일 그대들은 얼만큼 설레는 혹은 얼마나 떨리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계실지 오늘 제가 쓰고 있는 글에서는요, 그 남자 주인공이 아주 열심히 마음을 설레하고 있는 그런 순간을 지나고 있거든요. 일단 연재 얘기는 조금 더 제가 하고요. 저의 금요일은 필라테스를 시작하고 나서는 금요일이 없습니다. 이제 수요일 남은 그 주중에 하루도요, 5월 정도가 되면 수업을 시작하게 될 것 같은데, 안 하던 운동을 새로 시작한다는 건요, 안 쓰는 근육과 안 쓰는 마음들을 처음부터 다시 써야 하는 그런 마음인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요, 오늘 이제 필라테스 이렇게 반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어요. 그걸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기구 이름도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를 승마하듯이 올라가서, 자, 이제 자세를 제가 설명할 테니까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승마하듯이 말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말등 같이 생긴 데에다가 이렇게 올라가요. 그리고 나서 다리를요, 불편하지 않게 접어서 이렇게 기구에 딱 붙여요. 그 자세에서 양손을 앞으로 살짝 내밀어서요, 삼각형 모양으로 손가락 이렇게 만들어서 앞으로 이렇게 쭉 뻗어요. 그 상태로 조금 앞으로 몸을 기울인 채 다리를 펴요. 이렇게 접고 있던 그 다리를 펴면서 허벅지 안쪽에 힘을 가지고요, 엉덩이를 띄우는 거예요. 이게 끝이냐고요? 그렇지가 않죠. 이게 끝이면 제가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아요. 뻗은 다리가 발끝까지 이제 발등의 앞을 보게 이렇게 쭉 뻗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팔을 드셔야 됩니다. 팔을 들고서 그 팔을 이렇게 아주 우아하게 나비처럼 앞으로도 가고 위로도 가고 옆으로도 가고 하는 동작들을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반복을 하는 동안에 계속 허벅지 안쪽에 힘을 쓰면서요, 이 부위의 이름을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계속 쓰면서 이렇게 엉덩이를 띄운 채로 있어야 됩니다. 그걸 하고 내려오면요, 다리가 후들거려요. 오늘 제가 그 일을 시작으로 필라테스를 스타트했는데, 힘들었던 게 이게 견갑골이라 그러죠. 어디냐면요, 등 쪽에 이제 날개뼈 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거기를 모아서 내려야 돼요. 어떤 이렇게 상체 동작들을 할 때 모으고 내려야 돼요. 이 상상이 안 되죠. 이렇게 등을 뒤로 이렇게 제가 지금 동작을 하면서 말을 하니까 이 자동으로 동작이 되는데, 날개뼈를 붙인다고 생각하고 뒤로 이렇게 바짝 이렇게 붙여보세요. 그러면서 어깨를 내려야 돼요. 어깨를 이렇게 내리시고, 우리 평소에는 어깨를 항상 이렇게 움츠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쇄골 부분하고 목하고 어깨 부분 그쪽이 굉장히 많이 뭉쳐요. 그러니까 이 동작을 풀어줘야 되는데, 이걸 등뼈가 아니죠. 견갑골 그 날개뼈 쪽을 이렇게 붙인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뒤로 붙여보세요. 붙여보시고요. 그 상태에서 내려야 돼요. 나의 몸이 내 말을 듣지 않은 상황들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내리고요.
이 쇄골 있는 부분도 이렇게 쫙 펴서 앞쪽으로 이렇게 펴지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어깨를 이렇게 내려주고, 그게 기본 동작이거든요. 그 상태에서 뭐 팔을 열어주거나 혹은 뭐 옆구리를 쓰거나 뭐 하는 동작들을 하는데, 정말 가끔은 이렇게 말문이 탁탁 막히게 하는 동작들이 있어요. 오늘도 우리 원장님이, 근데 오늘은 제가 원장님한테 칭찬을 들었습니다. 아, 잘하시네요 라는 칭찬을 드디어 2번째 시간에 들었습니다. 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더라고요. 정신 차리니까 1시간이 금방 지나가가지고 저희 원장님이 벌써 9시가 넘었네요 라고 얘기하는데, 저도 모르게 원장님께 원장님 아닌데 아직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드렸다가 원장님한테 시간을 확인당했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를 만큼 재밌게 수업을 받고 있고요. 몸이 힘든 거하고 마음이 힘든 건 달라요. 몸은 힘들어도 마음은 즐거울 수 있고요. 몸은 편한데 마음이 불편할 수 있잖아요. 저는 지금 몸이 아직까지 적응을 하지 못한 그 시간이지만 제 마음만은 즐겁게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불금은요, 필라테스 대기구 위에서 화르륵 불타고 있었습니다. 제가 열심히 요가를 다니다 보니까 우리 이웃님들이나 이렇게 저한테 그대들이 여쭤보시는 게, 어떻게 하면 여기를 풀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을 좀 유연하게 할 수 있을까요? 여쭤보시는데 정말 민망하게도요, 저는 여전히도 제가 설명을 해드리기에는 너무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까지 심화가 되어 있는 동작까지를 제가 할 수가 아직 없어요. 여전히 짧은 햄스트링과 여전히 유연성이 떨어지는 이 몸 때문에 제가 그 단계까지 갈 수 없어서 정말 초급반 정도의 수준으로밖에 얘기 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냥 간단하게 뭐 어깨나 목이나 뭐 이렇게 풀 수 있는 동작들은 있는데, 행여 제가 가르쳐 준 이야기가 그대들한테 잘못된 정보나 잘못된 근육을 쓰게 만들까봐 그래서 섣불리 제가 얘기를 드리지 못하는 거고요. 진짜 궁금하시면 유튜브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가끔 저도 이게 틀어놓고 휴일 같을 때는 따라서 하는데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씩 이렇게 뭉침이 있거나 할 때는 스트레칭을 하는 의미에서 요가를 해주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항상 이렇게 막 힘 들어가는 근력 운동이라던가 그런 것만 하시는 것보다는요, 적절하게 유연성을 길러줄 수 있는 운동을 섞어서 해주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저도 지금 근력을 키우기 위해서 대기구 필라테스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의 내일은 오늘의 저보다 훨씬 더 예뻐질 거예요 라는 생각을 하면서 합니다. 그럴 거예요. 제가 아까 전에 사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저한테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계시잖아요. 지금 쓰고 있는 그 사연의 주인공이 계십니다. 근데 그게 사실이든 아니면 사실이 아니든 떠나서요, 본인이 보내셨기 때문에 당연히 그분은 이 스토리를 아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분께서 저한테 물어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큰 뼈대는 알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돼서 어떻게 됐다라는 이제 이 얘기는 당연히 그분이 저한테 보내주셨으니까 알 수밖에 없는 이야기인데, 지금 들어가는 세부적인 이렇게 디테일한 어떤 이야기들은 사연을 보내주신 분도 저한테 해준 얘기가 아니거든요. 제가 밑에 코멘트를 적어놓은 것처럼 저 역시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게, 글을 쓰다 보면 주인공이 한 명 더 생기기도 하고요. 상황들이 조금 더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 역시도 어떻게 지나갈지에 대해서 아직은 모르고요. 큰 뼈대에서 이제 장가지를 조금 붙여놓기는 했는데, 지금 쓰고 있는 글처럼 이렇게 디테일하게 만들어 놓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 역시도요, 이 나비가요, 무슨 일인지 저도 몰라요. 아직
이게 무슨 일인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저 역시도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계속 옆구리 찌르면서 이게 스포를 물어보시면, 이게 스포를 해달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저도 몰라요. 아직 안 썼어요. 지금 15화까지 작업을 해놨는데요. 이렇게 초안 작업을 해놓고 이제 수정을 한 번 더 해서 제가 올리고 있기 때문에 아직 초안만 해놨습니다. 초안만 해놨고요. 조금 더 이제 손질을 해서 보내야 되는데,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저는 일단 만족을 할 수 있는 글을 쓰고 싶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분이 굉장히 흥미롭게 읽어주시고 계시고요. 그리고 기분 좋게 보고 계시더라고요. 보고 계셔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읽어주는 그대들도 생각보다 몰입도가 많이 높아져 있는 상태다 보니까 쓰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디테일한 감정선을 잡는 게 저는 가장 어렵기도 한데 가장 즐겁기도 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감정선을 이어가야 나중에 어떤 사건, 사고가 생겼을 때 유지한 채로 그 이야기에 빠져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초반에 잡고 있는 이 감정선을 유지해주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잊지 않고 잘 챙겨서 제가 유지하도록 애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 분을 끝내고 나면 또 다른 분의 이제 사연을 시작하면 또 저는 그 분의 사연에 빠져서 제가 그 안에 있는 그 여자 주인공처럼, 그리고 그 남자 주인공처럼 그렇게 저는 글을 쓰게 되겠죠. 몇 벌의 옷을 갈아입는 그런 시간들처럼 그렇게 글을 써갈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대들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이제 댓글을 달았을 때 그랬거든요. 본인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리고 본인의 성별이 아니다 보니까 집중력이 떨어지진 않나요? 라는 질문을 하셨는데, 그렇진 않아요. 저는 글을 쓸 때는 남자가 되기도 하고 여자가 되기도 하고요. 아기가 되기도 하고요. 어른이 되기도 하고요. 할아버지가 되기도 해요. 그렇게 그 순간 그 사람으로 내가 들어가지 않으면요, 저는 글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 분의 글을 쓰는 동안에는 어찌 보면 나비인 그분과의 성별도 가깝고 되려 가깝게 이제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저는 지금 이 남자 주인공하고 훨씬 더 많은 공감과 더 많은 이렇게 마음에 이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은 정말 제가 충성하고 있는 장교인 것 같아요. 알고 있는 건 없지만 마음은 그래요. 열심히 쓰고 있지만 속도가 느린 건요, 더 잘 담고 싶어지는 그 마음 때문에 문장 하나에 계속 수정을 하고 하다 보니까 생겨나는 그런 약간의 시간 딜레이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혀 성별이나 나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몰입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서 제가 이렇게 사연을 공모를 받았었고, 그리고 그 사연으로 글을 쓰고 있는 거니까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요. 편하게 읽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이제 당선이라고 하니까 이상하구나. 당선은 선거해가지고 하는 거죠. 당첨이 되신 분들에게 이제 상품을 보냈어요. 보냈는데 편지를 열흘 동안 제가 써드리는 편지가 2분이 되셨고요. 그리고 뭐였죠? 커피잔 받침 세트가 3분이셨고요. 그리고 책으로 되신 분이 2분 계셨는데, 네, 책하고 커피잔 세트 1분하고 편지 2분은 다 보내드렸어요. 근데 남은 2분은 제가 주소를 모르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제가 보내드릴 수가 없었고, 사실 집에 가지고 있는 이렇게 공예의 재료가 색깔이 너무 많이 빠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색깔이 너무 많이 써버려가지고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주문을 제가 해놨는데, 도착을 하면 조금 더 예쁜 색깔들로 해서 예쁘게 만들어서 보내드리려고 일단 급한 대로 멀리 계시는 분들 거
주소를 알고 계시는 분들 거 먼저 선택배를 보냈습니다. 제가 송정번호 다 드렸거든요. 확인하시고요. 잘 도착할 테고 잘 받으셔서 예쁘게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0일간 가야 하는 그 편지의 첫 번째를 제가 아까 사진 띄워 보냈는데 시작했습니다. 열흘 동안 제가 우리 당첨되신 그대들에게 편지를 보내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말은 빼겠습니다. 어차피 주말에는 안 되니까요. 토요일 날 제가 보내면 수거를 해가지 않아요. 그래서 혹시 비가 오거나 하면 편지가 젖을 수도 있어서 제가 월요일을 보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월요일에 두 번째 편지가 출발을 할 거고요. 화요일 세 번째가 출발할 거고요. 이렇게 열흘 동안 저는 편지를 보낼 거고요. 그 편지를 열심히 받으시면 됩니다. 답장을 하셔도 되고 답장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답장을 받기 위해서 편지를 쓰는 건 아니고요. 그냥 열흘 동안 제가 보낸 손편지를 받으시면서 우리 그대가 열흘 동안에 행복해지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보내는 행운의 편지가 아니고요. 행복의 편지입니다. 원래는 사연들을 조금 더 받거나 사연을 더 보내주셨으면 20일 편지 혹은 30일 편지도 제가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갈 수 있을 만큼의 분량을 채워서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엄청난 스펙타클함을 가지고 저한테 하신 사연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정도를 가지고 제가 당첨자들을 쏙쏙쏙 해놨으니까 내 사연이 이거밖에 안 돼? 라고 생각들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책을 얘기하신 분들이나 커피잔 세트를 말씀하신 분들은 원하시는 상품이 그랬었어요. 그래서 원하시는 대로 가급적이면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사연의 경중이나 사연의 스펙타클함을 떠나서 제가 선정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30일권을 받으시려면요. 토지 정도는 돼야겠죠? 30일 동안 편지를 쓴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제가 놀라울 정도의 어떤 사연이 있었다면 과감 없이 30일 동안 제가 편지를 보내드리려고 그랬거든요. 하지만 30일권은 없었습니다. 대신 그대들이 보내준 사연들을 제가 30일권보다 훨씬 더 알차게 채워서 제 글로써 보답을 하도록 할 테니까요. 그대들의 사연들이 어떻게 제 손 안에서 예쁘게 쓰여지고 또 눈물 찍 할 수 있는 혹은 이런 사랑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될 수 있는 그런 글로 적혀질지 기다리는 그 설레임, 기대감, 그것도 제가 드리는 당첨자분들에 대한 선물입니다. 우길라 그러니까 말이 안 되네? 오늘 이제 우표를 가지고 갔더니만 제 우표를 보고 되게 마음에 들어 하시더라고요. 너무 예뻐요 라는 말을 많이 해주시니까 괜히 기분이 으쓱으쓱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내드린 편지나 제가 보내드린 택배를 보시고 우리 그대들이 마음이 정말 좋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꼭 인증해 주셔야 됩니다. 그대들의 인증이 저를 또 다시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인증해 주시고요. 약속을 지키면서 살고 싶어서 항상 했던 이야기 혹은 썼던 이야기들에 대해서 열심히 지키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여우가 하는 이벤트에서는 그대들이 열심히 참여를 하시고요. 그리고 그 참여하신 만큼 제가 드리는 정성 가득한 잘 받으시면 돼요. 잘 받으시면 되니까 다음에 다시 이벤트를 지금 제가 하는 이벤트 중에서 정리되지 않은 건 없어요. 다 보내드릴 거 보내드렸고요. 그 편지 이벤트도 지금 이제 마무리가 된 거고요.
다시 어떤 이벤트로 그대들에게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세일을 열심히 오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무슨 이벤트를 하는지 바로바로 아시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실 수 있을 테니까. 다른 사람들 막 편지 받고 막 뭐 택배 받고 막 이렇게 하는데 나는 몰랐어요 라고 얘기하는 건 저거 뭐 어쩌겠어요. 제가 뭐 문자로 해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같이 많은 분들이 같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전부 제가 연애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연애를 하지 않는 동안에 이런저런 이벤트들을 아마 많이 하게 될 거예요. 인생이 이벤트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이벤트들을 할 때 우리 그대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택배 얘기하고 연지 이야기하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갔네요. 내일 저는 출근을 해야 하는 날인데 회사에서 내일 야유회를 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야유회가 해상 콘도라고 뭔지 아세요? 이렇게 배 위에 이렇게 집을 지어 놓고요. 거기에서 낚시를 하고 밥을 먹고 한대요. 저는 흔들리는 다리, 흔들다리에서도 멀미가 날 정도로 저는 굉장히 멀미가 심한데 그 배 위에서 밥을 먹고요. 거기 갇혀 있으라고요? 그래서 예약을 하는 그 순간부터 저는 과장님께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안 가요. 그래서 저는 아예 뺐고요. 어차피 그 해상콘도 갈 수도 없는데 제가 그 안에 가서 뭐 하겠어요. 거기 갈 필요도 없는데. 그래서 사장님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저 안 갈래요. 저 가서 할 게 없어요. 전무님께도 얘기를 했습니다. 저 안 갑니다. 저 찾지 마세요. 저 안 가요. 회사에서 여직원이 저 하나다 보니까 제가 가서 뭐 하겠어요. 사실 여직원이 혼자 있으면 막 이것저것 챙겨주기를 바라기도 하고요. 또 반대로 이제 챙겨주는 걸 이제 받기만 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저희는 챙겨주기를 바라는 게 많아요. 그래서 손이 너무 많이 가요. 안 가요. 그래서 뷔페나 갈 때 제가 아무것도 안 해도 먹을 수 있는 그런 곳에 갈 때 그럴 때만 가고요. 가급적이면 야유회나 체육대회나 안 갑니다. 그래서 내일 저는 프리하게 글을 쓰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고 혹시나 근처에 왔다 갔다 하시면서 제가 있는 마산 근처를 계시는 분이 지나가시거나 계시거나 하시는 분이 계시면 저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내일 제가 일정이 없기 때문에 우리 그대들하고 모르죠? 만나서 커피 한잔을 할 수 있을지도. 제가 이렇게 쉬는 날이 많지 않아요. 카메라 들고 돌아다니고요. 이렇게 주말에 거의 약속을 잡는 편이다 보니까 약속이 있어서 가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부모님 댁에 시골에 갈 때도 있는데 지금은 안 가요. 아빠가 하도 저한테 봄맞이 잔소리를 시작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은 안 가요. 지금은 안 가는데 주말에 항상 바빠요. 네, 내일은 제가 시간을 좀 비웠습니다. 글도 좀 써야 될 것 같고요. 책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하고 싶은 것이 좀 있다 보니까 제가 시간을 비웠는데 그래도 우리 그대들이 저를 찾으신다면 저는 또 변신을 이렇게 싹 하고서 그렇게 커피를 한 잔 마시러 나타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묻는데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오늘 아침부터 우리 사장님하고 전무님하고 또 투닥거리를 했어요. 막 저는 그 자리를 피하고 싶은데 제가 전화를 받거나 해야 될 업무들이 아침에 좀 많아가지고요. 피할 수도 없는데 두 분이서 계속 투닥거리를 하니까 저한테 하는 얘기는 아닌데 진짜 고래 싸움에 새우가 짜증이 나는 거예요. 쭈꾸미하고 딱따구리하고 싸우는데 중간에 있는 여우는 아주 그냥 털이 서는 느낌이었어요. 너무 듣기 싫은 얘기들을 너무 현란하게 오래 하고 있으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라는 생각. 다 도망치고 없는 거야. 우리 그 사원도 그렇고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다 도망치고 나만 남겨놓고 어쩌겠어요. 자리를 지키면서 듣기 싫은 얘기들 열심히 들으면서 아침에 제가 택배 보낸다고 이제 편지도 쓰고 뭐 이렇게
포장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도 떠들고 있으니까 정신도 없고요. 글을 쓰려니까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를 않아서 오늘 진짜 글을 하나도 못 썼거든요. 아,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위에 사람들이 그렇게 번잡스럽고 투닥거리를 많이 하면 밑에 사람들 너무 피곤하거든요. 그리고 계속 이렇게 당쟁처럼 편을 나누고 뭐 우리 보고 어떡하라는 건지, 넌 누구 편이냐 막 이런 식의, 넌 누구 라인이냐 뭐 이런 식의 느낌까지 들 때가 있어가지고요. 저는 저희 전무님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저희 차장님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갖고요. 누구 편도 아니에요. 둘 다 편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저희 딱따구리나 저희 쪼꼬미나 저한테 서로 상대방이 편인 줄 아시더라고요. 아, 나 아무 편도 아니에요. 그냥 저는 9시에 출근했다가요. 6시에 퇴근하는 그 순간까지만 거기에 제 일을 할 뿐이고 아무것도 생각하고 싶지 않고요. 아무 편도 들고 싶지 않아요. 제가 보기엔 똑같거든요. 그냥 고집쟁이 둘이고요. 말 안 듣는 사람 둘이에요. 그 덕분에 밑에 사람들 전부 다 고생하는데 여전해요. 근데 어느 회사나 다 그렇잖아요. 제발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어. 밑에 사람들 너무 힘들어요. 생각하니까 딱따구리가 막 뒤에서 막 날 쪼우는 그 기분이 막 떠오르기 시작했어. 제가 아주 많이 좋아하는 언니들이 딱따구리 입에 돌멩이를 콱 끼우고요. 딱따구리 입을 시멘트로 확 발라버리래요. 그 얘기 듣고 너무 좋아했어. 그래서 딱따구리가 뒤에서 막 쪼으면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야 되는데 그 생각 때문에 웃겨서 이 표정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아, 정말 좋은 사람이 곁에 있으면 저렇게 싫은 딱따구리 소리마저도 나는 웃으면서 들을 수 있구나. 헬멧을 사는 게 아니고 시멘트를 사야겠어요. 어느 회사나 정말 없는 데가 없을 만큼 이렇게 파벌이나 당쟁 같은 이런 느낌들, 사람이 셋만 모여도 정치를 한다 그러거든요. 정치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3명이면 네 편, 내 편, 그 한 사람이 어디로 데려갈지를 계속 끊임없이 눈치를 보면서 작전을 짜거든요. 그래서 3명 이상만 되면 정치를 한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어디서나 저는 그렇게 정치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서요. 저는 3이라는 숫자를 되게 좋아합니다. 하나라는 숫자는 외롭고 둘이라는 숫자는 너무 꽉 찼어요. 근데 셋이라는 숫자는 어딘지 모르게 제가 생각하기엔 넉넉한 숫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 주변에는 그룹들 중에서요 3명이 모여있는 그룹이 되게 많아요. 이렇게 커피숍을 가도 자리가 이렇게 4개 있는 데가 많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2명 앉고 이렇게 혼자 앉으면 뭔가 혼자 외톨이가 된 것 같고 그런 느낌들 들잖아요. 저희는 그런 느낌 안 들어요. 왜냐하면 누구라도 혼자 앉잖아요. 그럼 그 혼자 앉는 사람 옆에다가 저희는 가방을 다 몰아놔요. 옷도 다 몰아놓고 만약에 4명이 꽉 채웠으면 저희는 그 한 자리조차 없어서 가방을 안고 옷을 뒤에 걸고 막 이렇게 있었을 건데 한 자리가 비어있기 때문에 저희는 너무나 편안하게 짐들을 거기 다 몰아놓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2명일 때보다요 3명일 때가 훨씬 더 사랑스럽습니다. 왜 3명이 더 사랑스러운지 모르겠죠. 다 막 얘를 더 좋아하고 얘들끼리 더 친하면은 막 내가 막 외로울 것 같고 막 그럴 것 같죠. 질투할 것 같고 그렇죠. 안 그래요. 그거는 정말 초등학교 저학년들이 하는 일이에요. 요즘 초등학생도 그렇게 안 할걸. 얘가 나보다 쟤하고 친하고 그런 게 어딨어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없을 때 이 2사람이 얘기를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둘이 있으니까 둘이 얘기를 하죠. 3명 있으면 3명 얘기하겠죠. 그리고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없을 때 나는 거기 있는 또 한 사람하고 또 얘기를 하겠죠. 그럼 우리 둘이 얘기하니까 저 사람은 또 외로워야 되게요? 그 마음부터가 가질 필요가 없는 얘기예요. 정말로 외롭다고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요. 3명이 있는데 2명만 얘기할 때예요.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과 대화를 같이 하지 않는 것. 그게 외로운 거지. 한 사람이 자리를 비운 상태이기 때문에 둘이서 얘기하는 게 그게 뭐 어때서요? 요즘에 이제 카톡 때문에 톡방이 많잖아요. 톡방에는 글이 다 남아있는데 저는 가끔 그래요. 제가 일요일 같은 경우에 늦잠을 잘 때가 많으니까 늦게까지 잠을 자고 있으면 아침에 일어나면 톡방에 글이 엄청 많아요. 진짜 엄청 많아요. 근데 그 엄청 많은 글이 이 사람들이 내가 없어도 아무렇지 않게 얘기를 했구나. 되게 섭섭하다. 내가 없는 내 빈자리가 전혀 느껴지지 않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자서 그런 건데 그러면 내가 자는 동안에 그분들이 전부 다 침묵을 지키고 합주기가 돼서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나 없을 때는 나 없는 대로 그 사람들이 즐거웠으면 좋겠고요. 내가 있으면 나와 같이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 3이라는 숫자도 5라는 숫자도 슬프거나 서운하지 않아요. 마음 먹기 나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희는 보통 어떤 느낌이 많냐면 두 사람 얘기를 하면 없는 한 사람을 몹시 많이 그리워합니다. 보고 싶어 하고요. 그리워하고요. 언제쯤 오게 될까? 언제쯤 나타날까라고 기다립니다. 얼마나 마음이 예뻐요. 그렇게 예쁜 마음으로 관계를 유지하는 건 내가 예쁘게 바라보고요. 내가 질투하지 않고요. 내가 그 잘 지내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이 예쁘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결코 3이라는 숫자는 외톨이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숫자가 아닙니다. 저는 3이라는 숫자를 아주 많이 사랑합니다. 그래서 오후 3시도 사랑합니다. 3시만 되면 뭔가 출출하지만 커피 한 잔을 들고서 잠깐 숨을 돌릴 수 있는 시간이 3시고요. 그리고 어느 회사에 가도 3시 되면 휴식 시간이 있어요. 저희처럼 이렇게 생산을 하는 곳에서는 특히나 그런데 3시는 사랑스러운 숫자예요. 3이라는 숫자는. 그러니까 혹시나 우리 그대들 주변에 3이라는 숫자 때문에 자기가 외롭거나 누군가를 외롭게 하거나 하고 있는 상황이면 조금만 생각을 바꿔보세요. 그리고 조금만 내가 주가 돼서 그 시선들이나 그 관계들을 바꿔볼 수 있거든요. 먼저 얘기하세요.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이 저 사람이 그 사람이 빨리 와서 같이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한 번이라도 해보시면요. 나뿐만 아니고 그 사람들의 마음도 예뻐져요. 그리고 막 글이 적혀 있는데 오자마자 첫 마디가 이 글을 언제 다 읽지?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 말들 보면 서운하기도 하고요. 안 읽으면 외톨이가 될까 걱정도 되고요. 그 이야기에서 이제 빠져나갈 것 같아서 무섭거든요. 그러면 요약 정리 해주면 돼요. 저는 요약 정리 아주 잘해줍니다. 이렇게 내가 이렇게 했고 제가 이렇게 했다는 얘기를 이렇게 엄청나게 하는데 중간에 크크가 반이야. 푸하하가 반이야. 안 봐도 알 수 있게 요약 정리를 해줍니다. 외롭게 만들지 않으면 돼요. 혼자 있게 만들지 않으면 되고요. 한참 있다 왔는데 우리는 밥을 다 먹었는데 배가 고프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가서 밥 한 공기 떠가지고 밥을 챙겨주면 되죠. 그게 뭐 어려워요? 쉽습니다. 내가 쉽게 생각하면 아주 쉬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대들 주변에 그리고 그대가 있는 그런 어떤 관계에서의 3이 있다면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 3이라는 숫자를 아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한번 먹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노래네요. 그대들하고요. 저하고요. 이렇게 얘기를 한 게 3년이 넘었어요. 3년 넘는 동안에 물론 제가 막 왔다가 안 왔다가 뭐 연애한다고 또 안 왔다가
중간에 또 연애하는 얘기들이 있던 거는 또 다 지웠다가 막 혼자서 난리가 났었는데, 어쨌든 제가 2016년도에 있더라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그대들의 여우로서 그대들을 부르고 있었는데, 중간에 제가 여우라는 닉네임을 바꿔보려고 이 작당 모의를 좀 했었는데 튕겼습니다. 바꾸지 말래요. 그냥 여우로 눌러 앉았어요. 그리고 여우의 야한 밤은요, 그냥 그대들이 항상 행복하길 바라는 그런 방송이에요. 그런 방송이고, 왜 야하지 않아요? 라고 저한테 더 이상 따져들지 마세요. 제가 정말 야하게 방송하면 좋겠어요? 이게 막 듣다가 민망하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건 아니고요. 제가 그런 야한 방송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능력이 없음을 제가 밝히는 바이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야한 밤이라고 나올 수 있는 건 심리 테스트 몇 개 정도일 것 같고요. 그래도 야한 밤은 지금까지 써온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냥 제가 들고 가겠습니다. 좀 봐주세요. 저한테 계속 왜 야한 밤이냐고 따지지 마시고요. 목소리라도 야해져 보기 위해서 애를 써보기는 하겠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 될 것 같진 않아요. 아흥? 기분 좋게 금요일 밤 보내시고요. 지금 저 11시 40분 다 돼가거든요. 열심히 방송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곡이라서 인사해야 돼요. 더 이상 제가 끌고 갈 수가 없어요. 행복하게 주무시고요. 제 목소리 들으시면서 주무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제 목소리 들으시면서 출근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언제 들어야 이 목소리가 그대들한테 가장 와닿는지 저는 몰라요. 하지만 그대들은 그대들이 필요한 순간에 적절하게 제 목소리를 잘 채워 넣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안녕히 주무시는 것도 괜찮고요. 안녕히 출근하시는 것도 괜찮고요. 언제라도 그대들이 안녕할 수만 있다면 저는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차곡차곡 이렇게 쌓아온 시간만큼 제 목소리가 그대들에게 굉장히 많이 익숙해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익숙해지셨죠? 기회가 돼서 저를 마주하게 되는 날 제 목소리를 들으시면 오래 알고 지낸 사람처럼 굉장히 익숙하고 반가울 거예요. 익숙하고 이 반가운 목소리 조금 더 들을 수 있도록 제가 그대들하고 조금 더 오래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들어주시고요. 저는 제가 이걸 한다고 해서 스타카토로 얘기했나요? 한다고 해서 제가 뭐 별풍선이라던가 유료로 뭔가를 하든가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게 저한테 들어오는 수익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대들에게 목소리 기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대들의 행복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그대들 저한테 조금 더, 아니 너무 욕심인가? 지금도 많이 주시고 계시는데 그래도 욕심을 내볼까? 조금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애정 어린 댓글들과 애정 어린 이런 마음으로 너그럽게 그렇게 저하고 지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웃음소리 때문에 저도 참 난감합니다. 제가 웃으면 같이 웃으시면 되고요. 제 웃음소리에 그대들 같이 웃을 수 있으면 그것보다 좋은 게 없어요. 얼른 인사하고, 음악도 끝났네. 얼른 인사하고 가서 저는 글을 써야겠어요. 라디오도 쪼이고 글도 쪼이고 이리저리 멱살잡이를 자주 하고 있는데 자주 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만큼 저를 기다리시고 그만큼 저를 아끼시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화나지 않아요. 오래 목소리를 들려드리면 우리 그대들이 조금 더 오래 행복해지실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인사하고 가겠습니다. 오래 했거든요. 편하고 야만 저는 그대들의 여우였고요. 안녕히 주무시고 내일 쉬시는 분들 늦잠 콜콜 주무셨으면 좋겠고 내일 출근하시는 분들도요. 어쩌겠어요. 먹고 사는 게 다 그런 거지. 조심해서 출근하시고 내일 야유회를 안 가는 저는 쿨쿨 자겠습니다. 커피 한 잔이 생각나면 여우를 찾으셔도 됩니다. 갈게요. 안녕히 주무시고요. 잘 자요. 뿅.